답지도 틀렸다. 4-1번에 답지도 틀렸네요. x가 1보다 크다예요. 그쪽이 4-1번에만 답이 틀렸네. 어떤 거였어요? 4-1번에 그거 답 좀 고쳐주세요. 봐봐, 답지도 틀릴 만큼 오답률이 높아요. 그냥 무지성으로 하면 그렇게 하기 쉬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해설도 틀렸어요. x가 1보다 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가 부정이 됩니다. 그래야 거짓이 돼요. 그 다음에 진리집합이 다음과 같아요. 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고요.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럼 연결시켜 볼까요? R이 P 안에 들어가고요. P는 Q 안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바꿀 수 있겠어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화살표하고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벤다이어그램. 그러면 부등식이니까 벤다이어그램보다는 자 R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누구 안에 들어가야 되냐면 Q 5 이상 마일부터 1 사이. 그럼 마일부터 1 사이는 여기 이렇게 있고 5 이상은 이렇게 있어야 포함되겠죠. 그래서 B의 최소값은 5가 되겠네요. B의 최소값은 5가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게 다시 Q에 포함되어야 된대요. Q는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을 포함해야 되니까 A가 이쪽에 있어야겠죠. A가 이렇게 이쪽에 있어야겠죠. 그럼 A의 최대값은 B의 최소값.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B의 최소값은 5,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 부등식은 벤다이어그램 대신 수직선 위에서 포함 관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단 논법. 방금 전에 한 게 3단 논법인데, 자, R이 P에 들어갔는데 P가 Q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우리 결론 R은 Q에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이걸 3단 논법이라고 불러요. 연결시켜가지고 세 개를 연결시켜가지고 R과 P와 Q를 연결시켜서 결론 R은 Q에 들어간다라는 결론을 뽑아내는 걸 3단 논법이라고 부릅니다. 얘 내용은 별로 안 어렵고요. 자, 그래서 해볼게. 자, 조건들이 막 이제 주어질 거야. P가 Q에 들어간대요. 8번. P가 Q에 들어가고. 오늘 왜 안 나왔어서? 아무도 안 보았었어. 나달은 Q에 들어가고 R은 S에 들어간대. 자, 여기서 R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봤고 S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봤어. 얘네들을 연결시켜서 R과 P의 관계를 찾고 그 다음에 S와 P의 관계를 찾으래요. S와 P의 관계를 찾으래. 자, 그러면 얘랑 참거짓을 똑같이 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얘가 Q이면 R이다. 이게 대우죠, 대우. 이거랑 동치라고 같은 거라고. 그러면 P가 Q에 들어가고 Q는 R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럼 결론 P가 R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필요 조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R은 not S에 들어간대요. 지금 이렇게요. 자, 그러면 S랑 not P의 관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가 not S에 들어가죠. 이거 대우 쓸게요. S가 not P에 들어가죠. 따라서 얘가 얘한테 들어가네요. 충분 조건. 이렇게. 그러면 지효야, 필요 충분 조건은 충분 조건을 찾으라고 했을 때 필요 충분 조건을 찾아야 될까 안 찾아도 될까? 필요 충분 조건은 충분 조건일까 아닐까? 이거 내신에 나와서 애들 낚아먹으려고 내거든요. 충분 조건을 고르라고 하면 답의 문제에서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충분 조건을 고르세요 라고 얘기하면 필요 충분 조건도 골라야 될까 고르지 말아야 될까? 골라야 돼. 골라야 돼요. 그거 되게 많이 애들 착각해.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하면 필요 충분 조건을 안 골라야 돼요. 근데 충분 조건만 고르라고 하면 필요 충분 조건도 충분 조건이기도 하고 필요 조건이기도 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래서 충분 조건만 고르라고 해도 필요 충분을 골라야 됩니다. 내신에서 낚시 많이 하니까 조심하시고 이제 증명 및 절대부등식. 증명 및 절대부등식. 자, n제곱이 홀수면 n도 홀수이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 증명하래요. n제곱이 홀수면 n도 홀수다. 이거 증명하래요. 자, 이거 증명하는 게 쉬울까? n이 짝수면 n제곱도 짝수다 증명하는 게 쉬울까? 두 번째 게 더 쉬운 거 보여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고 부릅니다. 대우를 증명하면 이명제를 증명한다는 건 얘가 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증명은 되게 쉽죠. n이 2k면 k는 자연수. 문자를 새로 증명할 때 문자를 새로 가져오시면 반드시 그 문자가 어떤 문자인지를 밝혀주셔야 돼요. n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n이 2k면 n제곱은 뭐예요? 4k 제곱이죠. 4k 제곱은 2 곱하기 2k 제곱이죠. 이런 게 짝수 맞죠? 증명 끝. 이렇게 해서 증명을 끝내주시면 돼요. 근데 n제곱이 2k면 n이 루트 2k인데 야 루트 2k가 짝수 홀수인지 짝수인지 어떻게 알아? n제곱이 2k 플러스 1이면 얘는 루트 2k 플러스 1이지. 이렇게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언제 대우를 쓰는 게 좋으냐면 가정의 차수가 결론의 차수보다 크면 반대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증명할 때. 그래서 증명할 때 대우 증명을 할 때가 대우를 이용할 때가 언제냐면 가정의 차수가 결론의 차수보다 클 때 가정의 차수를 작게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이럴 때 대우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귀류법이라고 있어요. 귀류법. 귀류법이라고 있어요. 귀류법.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제곱 자, 귀류법은 일단 귀류법이 먼저 알려드릴게요. 귀류법이란 결론을 부정하고 첫 번째 결론을 부정해요. 두 번째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걸 확인하시면 그러면 원래 명제가 참이라는 걸 부정하기 전 명제가 원래 명제가 참이라는 걸 밝혀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류법 하나 보여드릴게요.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증명할게요. 자, 이걸 증명할게요. 자, 직접 증명.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을 합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과 기류법 이 두 가지 종류의 증명법을 간접 증명이라고 합니다. 간접 증명.
직접 증명은 뭐냐면 루트 2가 무리수의 정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잖아. 직접 증명하려면 루트 2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내가 소수 뭐 100번째 자리까지 찾았어. 그게 순환 안 해. 거기서 멈추면 101번째부터 순환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지. 그럼 저 무한대까지 계속 순환하지 않는 걸 보여줘야 직접 증명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 사실상. 그래서 이제 간접 증명을 사용할 건데, 자, 기류법 쓸 거예요. 자, 결론을 부정합니다. 루트 2가 유리수라면으로 스타트하는 거예요. 얘가 유리수가 아닌 걸 보여주는 거예요.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닌 걸 보여주면 그게 뭐가 돼버릴 거니까, 유리수가 아니면 실수 중에서 유리수 아닌 건 무리수 될 테니까. 그래서 유리수가 아닌 걸 보여줄 겁니다.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한다면 유리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라고 배웠어요, 중학교 때? A분의 B. 그치. 근데 그 A와 B는 어떻게 돼야 되지? A가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어야 되고 A, B는 서로 소여야 하지. 서로수 배웠지. 약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그 다음 집합에서 서로수도 배웠지, 이번에. 집합에서 서로수는 교집합이 없는 거.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걸 숫자에서는 서로소라고 하고, 집합에서는 교집합이 없는 걸 집합에서는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유리수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분의 Q라고. 루트 2는 P분의 Q. 단 유리수의 정의에 의해서 PQ는 서로소. 이게 내신에 진짜 많이 나와요, 기류법. 내신할 때만 하고 버리시면 되는데 내신에 진짜 많이 나와요. 서술형으로 증명하라고. 자, 요게 성립해요. 그러면 P를 넘겨가지고 제곱하면 어차피 똑같겠죠. 2P는 Q니까 제곱하면 2P 제곱은 Q제곱이 돼요. 이렇게 되겠죠. Q제곱이 무슨 수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까, 지금? 짝수네요. 그럼 Q제곱이 짝수이므로 Q는 무슨 수겠습니까? 제곱해서 짝수 되려면 Q도 무슨 수여야 돼요? 짝수여야 되죠? 이해됩니까? 그럼 Q 자리에 2Q를 집어넣어 볼게요. 2P 제곱은 4K 제곱이 됩니다. 그럼 P 제곱은 2K 제곱이 되겠죠? 그럼 P도 뭐가 되는 거예요? P도 짝수네요. 그럼 P도 짝수고 Q도 짝수면 얘네들 서로소인 거 맞아? 아니잖아. PQ는 서로소라고 시작했는데 이거 증명하다 보니까 PQ가 서로소가 아닌 걸 밝혔지. 그 얘기는 루트 2가 그러면 PQ가 서로소가 아니니까 아니므로 가정의 모순이 된다. 유리수라는 가정의 모순이 돼요.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무리수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귀류법이라는 겁니다. 귀류법. 근데 이거 증명법은 나중에 내신할 때 증명하는 거 좀 외워가지고 들어가고, 귀류법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면 양의 정수래. 이거 증명해 볼게요.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면 자연수래요, A, B, C. 양의 정수가 자연수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래요.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 자, 결론을 부정해 봅시다. 증명. A, B, C가 모두 홀수라면 결론을 부정해 봅시다. A, B, C가 모두 홀수라고 하면 그럼 A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문제 플러스 문제니까 문제에 쓴 대로 써줄게요. A는 2L-1이라고 쓸 수 있고 B는 2M-1이라고 쓸 수 있고 C는 2N-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단 LMN은 자연수여야 해요. 1부터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해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L 제곱 마이너스 4L 플러스 1 더하기 4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입니다. C제곱은 4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고요. 자, 왼쪽은 무슨 수입니까? 왼쪽은 짝수예요, 홀수예요? 왼쪽은 2로 묶이니까 짝수죠. 오른쪽은요? 홀수죠. 이 둘은 절대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지금 가 박스는 ABC 모두 홀수, 가는 홀수가 되고요. 나 박스는 제곱해서 더했으니까 2가 되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짝수라는 게 되고요. C제곱은 여기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홀수가 됩니다. 따라서 A제곱이랑 B제곱 더한 거는 C제곱이랑 같을 수 없으니까 그게 가정의 모순이 됩니다. 결론을 부정했더니 가정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는 가정의 모순이 된다고. 따라서 부정하면 안 된다. 자냐 영야? 자는데? 자잖아. 나가. 뭘 눈을 뜨고 있어? 네 눈이 평소에 이만한데 지금 눈이 이렇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약간 안 보여가지고 진짜. 야, 안 보이는데 왜 저거 보고 있냐? 네? 저거 왜 사기 치네? 진짜 와, 억울하다. 우리 큰애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몸만 하면 억울하대. 몸만 하면 억울해. 맨날 억울해. 그렇게 억울해. 인생이 억울해. 잘 안 보여서 그래 진짜. 알았어. 그래서 나 잘 안 보여서 안 보고 있었다.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찡그리면서. 아니, 알았어.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ABC를 모두 홀수라고 하면 이런 가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결론을 부정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새끼 부정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론은 가정의 모순이니까 원래 결론이 맞다. 결론 부정하지 말아라. 원래 결론이 맞다. 이게 기류법의 논리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1번 증명도 해볼게요.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래요. A가 B보다 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그거인 걸 증명하래요. 자,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래요. 이렇게. 그러면 해볼게. A가 B보다 크다는 건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은 0보다 큰지 작은지 한번 볼까요? A제곱 빼기 B제곱은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죠.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0보다 크고요. A 빼기 B도 문제에 주어진 조건 때문에 0보다 크게 되죠. 그럼 0보다 큰 것들끼리 곱한 거니까 얘는 0보다 크게 되겠죠. 따라서 A 빼기 B가 0보다 크면 A제곱 빼기 B제곱은 0보다 클 겁니다. 언제? A와 B가 양수일 때. 그럼 이건 다시 쓰면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은 B제곱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주 사용할 성질인데 양수일 때만 큰 새끼가 제곱해도 여전히 크다. 그럼 선생님 음수일 때는 안 되나요? 음수일 때는 제곱하면 크기가 나와버리는 거니까 둘 하나가 음수야. 이럴 때는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니다. 이 제곱한 게 오히려 이쪽이 더 커진다. 둘 다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잖아. 제곱하면 오히려 얘가 커지지. 이렇게. 그래서 언제만 부등식을 제곱할 수 있다? 양변이 모두 양수일 때만 부등식을 제곱할 수 있다. 양변이 모두 양수일 때만 부등식을 제곱하는 게 괜찮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증명.
루트 A 더하기 루트 B,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루트 A 플러스 B보다 큼을 증명하래요. 루트 A 플러스 B보다 큼을 증명하래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증명해 볼게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니까 좌변도 양수고 우변도 양수라서 제곱해도 괜찮습니다. 제곱을 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2루트 AB가 나올 것이고 이 왼쪽은 제곱하면 A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모두 둘 양변이 뭐 하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지고 남는 건 2루트 AB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남겠지. A도 양수고 B도 양수니까 AB도 뭐가 되고? AB도 양수가 되고 따라서 2루트 AB도 양수가 되겠습니다. 이해돼? 그러면 요식이 성립한다는 건 제곱하기 전에도 뭐 했다는 소리예요? 성립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증명을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이랑 코시-슈바르츠 부등식하고 부등식의 증명. 저기 14번 먼저 할게요. 14번 지금 똑같은 내용이라서 14번 먼저 할게요. 증명하는 거. 절대값 A 플러스 B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보다 작음을 보여달래. 이렇게. 그럼 뭘 보여주면 되냐면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에서 절대값 A 플러스 B를 뺐을 때 양수가 되는 걸 보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얘 절대값이었으니까 양수야. 얘도 절대값이었으니까 양수지. 그러면 지효야 얘를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이 절대값 ab 되는 거 보이십니까? 얘 제곱. 얘를 k라 하면 k제곱은 이렇습니다. 얘를 m이라 하면 m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k제곱에서 m제곱을 빼면 a제곱 b제곱 사라지고 이 절대값 ab에서 이 ab를 뺀 겁니다. 야, ab랑 절대값 ab는 무조건 누가 클까요? 누가 크거나 같을까요? ab가 양수면 서로 똑같겠죠. 근데 ab가 음수면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얘가 크겠죠. 절대값 ab는 절대값 ab는 무조건 ab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k제곱 마이너스 m제곱은 0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 얘기는 k제곱이 m제곱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k가 0보다 크니까 km이 0보다 크니까 k는 m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게 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얘를 증명할 수 있어요. 혹시 주효도 졸려서 어떡하냐? 주효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 지랄인데 케이스를 분류해야 돼요. 그래서 쌤은 케이스 분류 안 하고 할게요. 양수 만들어서 증명할게요. 자, 요 부등식을 증명하라는 건 이 부등식을 증명하라는 거랑 똑같은데 이 넘겨서 얘를 증명하라는 거랑 똑같죠? 그럼 이제 제곱을 할 겁니다. 얘를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나오고 앞에 거 제곱하면 뒤에 거 제곱하면 b제곱 이렇게 나오고 두 배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두 배의 절대값 b a 플러스 b 이렇게 이게 a제곱이 됩니다. 이거랑 이거를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비교한다는 건 뺐을 때 양수인지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뺐을 때. 자, 그럼 둘이 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 이 절대값 b제곱 플러스 ab니까 이렇게. 그럼 b제곱 플러스 ab. b제곱은 양수고 ab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고. 그럼 a가 b보다 클지 작을지에 따라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라가면 되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하도 되죠.
여기 2 b제곱 더하기 ab 앞에 있는 식을 묶으면 이렇게 되고 뒤에 있는 식을 묶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음수면 0이 될 거고 얘가 양수면 그냥 이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항상 0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 말은 이 식이 어디서 나온 거야?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뺐을 때 0 이상이라는 걸 밝혀줬으니까 요거는 요거 제곱은 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제곱하기 전 상태인 요 새끼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증명은 어려워서 증명은 좀 편하게 보시고 대신 나머지는 전부 다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산술기하평균이랑 코시-슈바르츠 공식 할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명제에서 다른 부분이랑 제일 많이 연결되는 다른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공식이 산술기하 공식입니다. 산술기하 산술기하평균. 자, 산술기하평균이랑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배우기 전에 이런 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세 글자로 뭐라고 배울게요? 항등식이라고 배웠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5글자로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는 사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항성 부등식. 좋다. 항성 부등식. 까비. 근데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절대 부등식.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가장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산술 기하평균이고 산술 평균은 기하평균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가 첫 번째 절대 부등식이고 두 번째 절대 부등식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코시-슈바르츠 아저씨가 발견해낸 부등식이라서 이름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산술 평균이 뭐냐? 너네가 맨날 하는 그 짓거리, 평균 내는 짓거리 그게 산술 평균입니다. 너네가 알고 있는 평균을 산술 평균이라고 불러요. 수학 100점 맞고 그 영어 0점 맞으면 평균이 몇 점입니까? 50점이죠. 그쵸? 그게 산술 평균이에요. 왜 서인성적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그 다음에 국어 80점 맞고 수학 70점 맞고 영어 60점 맞으면 세 과목 평균이 얼마입니까? 70점이죠. 다들 3으로 나누는 거죠. 이걸 산술 평균이라고 불러요. 산술 평균. 자, 기하 평균이 뭐냐면 기하는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2인 직사각형이 있어요. 야, 기하라는 말이 뭔지 아는 사람? 기하. 도형이라는 뜻이에요. 기하. 유클리드 기하.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을 유클리드 기하라고 부르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도형을 해석 기하라고 배웁니다. 평면좌표 위에 도형을 올리는 걸 해석 기하라고 해요. 도형이에요, 도형. 그래서 기하 평균은 야,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지? 36이지? 그러면 이거 정사각형으로 만들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여야 되지? 6이어야 되지. 이 한 변의 길이를 기하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기하 평균.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정사각형으로 바꿨을 때 한 변의 길이. 그러면 이게 만약에 A와 B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직사각형이 있어? 그럼 정사각형으로 바꾸었을 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여야 넓이가 AB가 되는 겁니까? 루트 AB. 그래서 기하평균이 바로 루트 AB입니다. 이걸 기하평균이라고 불러요.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게 언제?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절대부등식 산술기하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걸 외워야 되는데 이거 증명해 볼게요. 항상 성립하는지. 야,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뭐 해도 됩니까? 제곱해도 됩니다.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4 넘겨서 제곱할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는 2 넘겨가지고 제곱하면 4ab보다 크거나 같다. 넘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a-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성립하는 거 맞죠? a, b가 뭐든지 간에. 이해돼? 그래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건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거고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건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거라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건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 언제 0 됩니까? 단 조건도 외워두셔야 돼요. 단 언제 0이 되죠? A가 B랑 같을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유형은 막 7, 8개 있어요. 내신 때는 무조건 나오고요. 산술기하 평균이 안 나오는 문제, 시험 문제는 아예 없습니다. 무조건 내요, 무조건 내. 그리고 생각보다 오답들도 높고요. 그러면 일단 너네는 산술기하 평균 쓰는 문제를 증명을 했는데 저기 저거 보세요. 블루 보세요. 블루. 뭐로 쓰시는 뭐? A, B A가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한다. 산술기하 평균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25번, 26번. 자, 25번. 대표용 25번.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2A 플러스 3B가 12라면 A, B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때의 A 값과 B 값을 구해라. 요렇게. 자, 항상 산술기하 평균 문제인 걸 확인을 하려면 일단 첫 번째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산술기하 평균 제곱을 해가지고 증명할 수가 있어요.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첫 번째예요. 산술기하 평균의 첫 번째. 두 번째, 얘를 주거나 둘 중에 하나는 줘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의 최대값 혹은 나머지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합이나 곱을 줄 거야. 합이나 곱을 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 줬어요? 합을 줬죠. 그러면 이 합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그래서 실제로 써먹을 때는 이 상태로 외우지 말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지금 이거라서 이렇게 썼는데 쌤이 실전에서는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이걸로 이용해 주세요. 이걸로 분수하지 말고. 그럼 봐, 2A 더하기 3B는 당연히 뭐보다 크거나 같겠습니까? 2 루트 둘이 곱한 거 6AB 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산술기하 평균을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래요? 12래요. 그럼 2 나누세요. 6이죠? 루트 6AB가 6보다 작거나 같대요. 제곱하시면 36이 6A보다 6AB보다 크거나 같고 AB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럼 AB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6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럼 A랑 B랑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했죠? A랑 B랑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A와 B는 A랑 B라고 나왔을 때 A와 B인 거야. 지금은 2A랑 3B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얘가 6이고 얘가 6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최소를 가져요. 그래서 얘가 6이면 A는 얼마? 3이 되는 거고 B는 얼마?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2라서 AB가 최대값 6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반일 때라고 외워두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같다라고 푸는 것보다. 같다라고 풀면은 2A가 3B랑 똑같을 때 하면 여기에 3B 집어넣어가지고 B가 얼마고 A가 얼마고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게 식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얘가 6이고 얘가 6일 때 더해서 10이 된다고 했으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가 서로 똑같을 때 반반일 때라고 외워두시면 좀 편해요. 반반일 때.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도 나오냐면 26번처럼도 나오는데 A 플러스 B 더하기 루트 AB분의 8의 값이 AB가 양수라고 줬어요. 그때 요의 값이 최소래.
최소일 때 A랑 B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A랑 B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AB가 제일 작은 값이죠. 요 합에 제일 작은 값은 요거죠. 양수일 때.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한 거는 2 루트 얘랑 얘랑 곱한 거 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요식과 요식의 최소는 2루트 16이 되겠죠? 더한 거예요, 최소. 그래서 결론은 8이 최소값이 되고. 그럼 얘가 8이려면 여기가 4고 여기가 4일 때가 이번에도 안 보여서 그랬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얘가 4고 얘가 4일 때가 최소입니다. 그럼 얘가 4면 얘네들이 또 똑같을 때 A가 2고 B가 2일 때가 바로 최소가 됩니다. A가 2고 B가 2면 이 새끼도 4가 되는 게 맞고요. 여기가 4라서 2분의 8 해가지고 4. 얘도 4가 되는 게 맞고요. 이렇게 해서 A와 B가 2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아마 이거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더럽게 어렵다는 생각을 할 거고 대부분 다 질문하셔도 돼요. 한번 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시면 되고 마지막 명제 끝!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명제를 끝내줍시다.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일단 부등식 먼저 써드릴게요. 얘는 양수 조건이 없어도 돼요. 양수 조건이 없어도 되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가 전체 제곱.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이게 지금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단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최대값 최소값 가질 때가 등호 성립할 때거든요. 그래서 최대 최소 가질 때를 기억하자고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이 항상 참인지 먼저 확인을 할게요. 이 식이 항상 참인지 먼저 확인을 할게요. a제곱 x제곱 b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이 좌변이고요. 우변을 뺄게요. 제곱하시면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플러스 2ab xy 이렇게 됩니다. 그럼 a제곱 x제곱 사라지고요. 아이고 b제곱 y제곱 사라집니다. 그럼 앞에 이렇게 두 개가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2 abxy가 남아요. 그러면 bx 제곱 더하기 ay 제곱 빼기 2 곱하기 bx ay 요 뜻이죠. abxy가. 따라서 얘도 완전 제곱식이네요. dx 마이너스 ay의 제곱이 됩니다. 요 식에서 요 식을 뺀 건 이 제곱식이 돼서 항상 0 이상이 돼요. 따라서 왼쪽 식이 오른쪽 식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bx와 a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데 a를 이쪽으로 보내고 b를 이쪽으로 보내줍시다. 그러면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26번. 27번. 물론 27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2를 만족시킬 때 2x 더하기 3y의 최대값을 찾고 그때의 x랑 y 값도 구해보라고 했어요. 그때의 x랑 y 값도 구해보라고 했어요. 얘는 제곱의 합이랑 그냥 합이 나왔을 때 써먹는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제곱의 합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0이래. 얘를 알려줬어. 구하라는 거 2x 플러스 3y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요렇게. 그러면 요 새끼는 뭐여야 됩니까?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어야 AX가 2X가 되고 BY가 3Y가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부등식만 세워주시면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52래요. 이건 얼마인데요? 13이요. 4, 9니까 52는 4 곱하기 13입니까? 그러면 2제곱 13제곱이니까 이 새끼는 2제곱 13제곱이니까 26제곱이 됩니다. 2x 플러스 3y가 3y의 제곱이 26제곱보다 작거나 같대요. 따라서 2x 플러스 3y는 26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6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최대최소가.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가 되고 26이 되고 그때 xy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x가 3분의 y랑 똑같을 때 이렇게 따라서 3x 여기 뭐야 2x 플러스 3y 2x 플러스 3y가 얼마였죠? 26이었죠. 2x 플러스 3y가 26이었죠. 그래서 y 자리에다가 2분의 3x를 집어넣어 주시면 2분의 9, 2분의 4, 2분의 13 약분치고 2, 4 x가 4일 때 x가 4면 y는 6일 때 이때 최대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외울 때 어떻게 외워두시냐면 요식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분명히 제곱식 하나랑 1차식 하나가 나오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제곱식 하나랑 1차식 하나가 나오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둘 다 제곱의 합을 이렇게 써요. 오른쪽은 전체 제곱을 쓸 겁니다. 그리고 얘는 언제 그러는지는 잘 안 물어봐요. 이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물어봤지만 보통의 경우 언제 성립하는지는 잘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제에서 주어진 제곱 더하기 제곱은 여기다가 쓰고 문제에서 주어진 제곱 더하기 제곱은 왼쪽에 아무거나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1차식은 이쪽에 써주는데 그 1차식이 나오는 원리가 동그라미랑 네모랑 곱해가지고 여기 앞에 오고 세모랑 별표랑 곱해가지고 여기 앞에 오는 상황이 바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곱 더하기 제곱 곱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차식의 전체 제곱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그래서 1차식 주면 1차식은 오른쪽에 제곱 더하기 제곱 주면 왼쪽에 하나 그러면 개수만 맞춰줄 이렇게 곱해서 얘가 되고 이렇게 곱해서 얘가 될 수 있도록 이 숫자만 세팅해 주시면 문제가 끝나요. 자, 여기까지 몇 문제. 자, 저기 지금 절대부등식 좀 저기 산술기하표 있는 문제 어려우니까